반드시 먹을 수 있는 필식 전략 찾고 있습니다. MTNW 김도영 전문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센 김도영입니다. 이번 한 주 진짜 다사다난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단기 변곡점으로 꼽혔던 국정농단 선고도 지나갔고 악재란 악재는 다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오늘 한 번쯤 악재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번 주처럼 이렇게 핫한 한 주였나 싶습니다. 월요일만의 특징, 화, 수, 목, 그리고 오늘 금요일, 유일하게 금요일 부분에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즐겨도 되는 상승장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냉정한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의 위치는 시간 조정 속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의 MSCI 리밸런싱도 잘 마무리가 했고요. 일본 제재에 대한 시행령 부분에 대한 위축 부분, 또한 자금 이탈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마지막적으로 국정농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건 두 가지 이슈였죠. 삼성 바이오 부분에 대한 바이오 섹터를 분위기를 훈풍을 만들어줄 것이냐, 기름을 부어줄 것이냐, 아니면 또 차갑게 냉각을 시킬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잘 넘어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겠죠. 먼저 원달러 환율 추이도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1220원에 대해서 강력한 브레이킹이 계속 걸려있다라는 것과 이 부분이 이제 순간적으로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만 조금씩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시면 1217원까지 급등을 할 때 이때의 포인트는 뭐였다? 바로 이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 부분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 추이가 우상향, 즉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상향이라는 건 부정적인 시각이겠죠. 위험 자산에 대한 매도 부분의 압박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갭 부분이 막혔다라는 부분까지 놓고 보면 이제는 정부의 경계 부분, 개입 가능성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던 악재들이 이제 소멸되면서 희석되면서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즐기기만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즐기더라도 어디서 한 번쯤은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 상승 쪽의 콘크리트 벽을 어디서 나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빠질 일은 없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봉상에서도 한 번쯤은 이제 전반적으로 짝꿍댕이가 잘 나와주면서 역 W자 부분에서 정상적인 W자가 나와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위쪽에 우상향 쪽이 좀 열려 있으면서 600포인트를 일단은 탈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가두리 부분에서 조금 즐기는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간 조정이 있는 가운데요. 중요한 자리 역시나 613포인트입니다. 올라갔다가 눌려줄 때 안착을 해버리게 되면 이 부분은 실제 여러분들과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강하게 볼 수 있는 게 630포인트 그리고 650포인트까지 랠리를 한 번쯤은 열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좀 넘어가 보면 1960을 이제 1970대에 한번 막혔죠. 그 이유가 파생시장 때문이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파생시장하고 연동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의 선물시장과 연동을 보면 이 갭맥구기가 지금 잘 만들어지면서 시장 자체가 우상향 쪽으로 좀 만들어졌다. 여기서 이제 제가 원했던 역자의 개구리 뒷다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짝꿍댕이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요 마디가 중요하겠죠. 딱 요 부분이 변곡입니다. 파생시장 쪽에서 1964포인트 그러니까 선물지수 쪽으로 체크를 계산을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257.3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쪽이 살짝 막혀 있는데요. 오늘 이왕이면 선물시장 쪽에서 어제 중요한 자리 부분에서 좀 뚫고 올라가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이 부분을 뚫고만 잘 올라가 준다라면 실제로 257.35로 오늘 뚫어주면 한 마디 정도 더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뚫어내면 이 포인트를 그러면 실제 이 부분 어디까지 258.70포인트까지 오늘 랠리를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추이는 저는 이제 신경을 좀 어제 오늘은 안 써도 좋을 것 같겠고요. 다른 거 하나 외국인들 수급이요. 매수 들어오면 좋겠지만
매도만 진정되어도 좋다. 지금은 조금 리밸런싱에 대한 월말 효과, 기관은 매수로 들어오는 중이고 월말 효과 마무리 날이다 보니까 외국인은 이제 마지막 물량들을 좀 쏟아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즐기시면서 고점 마디만 잘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종목군들을 흐름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상승장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선고 결과에 따라서 삼성그룹주 안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은 호텔신라 우선주 쪽으로 집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저는 사실 우리들이 겪었던 그 경험이 생각나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될 때 급변동, 그리고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부분이 나왔을 때 급변동이 어제 순간적으로 40분 동안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를 생각하고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횡보 때문에 판단을 해보면 시장이 지금 요즘 표현으로 쌈을 하고 썸을 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실제 어제 영향력 부분은 급락 피해 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최급락 부분의 피해를 보았고요. 그 다음이 삼성물산, 아무래도 합병문 지역이죠. 삼성 SDS와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위축이 좀 됐었습니다. 영향 좀 미비했던 것들은 엔지니어링이나 생명, 화재 같은 경우나 증권, SDI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영향 미비의 SDI는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사적으로 급등은 이제 호텔신라, 이부진 지분 부분에 대한 이제 두각설 부분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죠. 자, 그 부분에서 이제 특징적인 몇 가지 네 종목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서 문제점을 일으키는 이 부분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하나의 이슈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K바이오 부분입니다. 사실 K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지금의 이상 임상이 2017년도 7월부터 시작됐던 부분의 결과가 22년도에 종료되는 부분인데요. 분봉적으로 잠깐 놓고 보면 30분봉 쪽에서 이렇게 급락 부분의 파동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30만 원을 고점으로 한번 되돌림은 받고 급락으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짝꿍댕이가 여러분들 어제 재판 결과에서 짝꿍댕이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8월 6일에 저가 부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기준가를 새로 잡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짝꿍댕이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면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고점을 30만 원대를 두들겨 주면서 올라탄다라면 K바이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영향 때문에 다시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 쪽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6만 원 이하 쪽에서는 이 짝꿍댕이를 기대를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 보겠다. 그러니까 위축될 필요 없다. K바이오 한번 믿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짝꿍댕이만 기다리자. 두 번째 종목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아무래도 삼성물산일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역시도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다중바닥 직전까지 지금 들어와 있죠. 역시 짝꿍댕이가 형성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다중바닥 형태인 8월 7일 날 저점 부분인 84,100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건설 경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주 부분 조금은 기다려야겠지만 경기는 저는 업황은 좀 좋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급락 부분의 여파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또 판단을 해보면 호텔신라겠죠. 이제 사실 요즘 포인트 하나 잡아드리면 우선주로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선주가 집중해야 될지 본주가 집중해야 될지는 부분이거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어제 기대가 됐었지만 마디가 하나 막혔어요. 이렇게 82,000원대가 마디가 딱 막히면서 기술적으로 대응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세 사업이다, 뭐 시진핑이나 뭐 방문 여부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금 위축되어 있는 부분,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 여부의 면세 사업 때문에 위축되는데요. 이 다중바닥 74,000원을 기준으로 강력하게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훼손하지 않는다면 가지만 여기서 곧바로 어제의 재판 결과 때문에 반사이익 부분을 급등가기는 어렵다. 마디 부분이 줄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가두리 박스권의 형태니까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좀 고점과 저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력이 가장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계속 제가 시장과 똑같이 삼성전자도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등배를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개를 그어보면 되는데요. 등배를 여기다 놓다 보면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기 지수 유치하고 비교했을 때 45,100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영향력 부분, 시장의 여파와 어제의 불확실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역시나 어제의 짝꿍댕이 그리고 뉴스 보셨죠? 플러스 에칭가스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너무 위축될 필요 없겠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부분 다시 한번 43,200원 정도 저는 확인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오늘은 좀 빠르게 올라가서 44,000원만 뚫어준다라면 위쪽 44,700원 정도까지 랠리.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동반해서 전기전자 다 들고 올라가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오늘 오히려 어제 좀 막혔던 마디를 뚫어버리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저도 체크를 할 테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랠리를 즐겨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필식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하프론테크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2차 전지가 정말 핫하고 핫한데 어제 같은 경우 5G와 2차 전지 일부분에 차익 실현 부분들의 욕구가 나왔죠. 그리고 솔브레인의 후성 같은 경우 에칭가스 부분에 대한 미축 부분들이 벌써 뉴스를 먼저 선점하는 입장에서 차익 매도가 나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2차 전지와 멤브레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염수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의 오염수에 대한 수처리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TFE 멤브레인입니다. 그 부분과 카시트 납품 멀티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역시 가두리 박스입니다. 14,800원에서 16,400원 정도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장이 이제 살짝 쏠림이 나올 수 있어요. 지수 관련 쪽으로 요즘 보시면 셀트론이나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SK 그렇기 때문에 15,600원에 대한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위쪽 고점의 돌파 마디가 16,400원이다. 뚫어내준다라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기본적으로 17,4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빨라진 EHS와 전기차 수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슈들 많았던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까지 우리 상승을 좀 즐겨보고 다음 주 월추가 살짝 위축되는 눌림목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이제 급락은 브레이크 걸렸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주식